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과 면허 취소 여부가 걸려있는 롯데 면세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동빈 회장 항소심 재판부 K스포츠재단에 졌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을 했는데요. 신 기자,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던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역시도 강요형 뇌물로 봐서 선처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봤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뇌물 액수가 늘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 삼성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이 16억 원도 신동빈 회장처럼 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예를 들어 뇌물 액수는 이제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때문에 액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그 신동빈 회장 판결을 보면 요구형 뇌물, 강요의 피해자성이 있기 때문에 선처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거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선처가 상당히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롯데와 삼성은 대통령 강요로 뇌물을 줬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돈을 건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재판 판결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의 강요로 의해서 뇌물이 건네졌다는 쪽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도움받을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주장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의 경우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도움 내지는 특혜를 받은 정황이 상당히 선명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는 현안이 걸려있던 면세점 사업에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부의 특혜로 인한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롯데는 같은 요구형 뇌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강요형 뇌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액수와 지급 방법이나 그로 인한 대가 등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2심 재판부는 면세점 청탁에 대해서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유죄로 봤는데요. 무죄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면세점 운명 역시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현행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해당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심사 내부 과정에서만 소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회를 받는 것 자체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감사원은 실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는 부정이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이번 청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장과 청와대 간의 관계지 회장과 관세청 사이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관세청의 특허를 받는 데에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뭡니까? 네, 관세청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178조 조항이 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롯데 측에서 펼치고 있는데 관세청 측은 이 역시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2심 판결만으로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다면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청이 실제로 면허 취소 결정을 만약에 내리더라도 롯데 측이 행정소송을 즉각 제기한다면 이 판결 때까지 면허 취소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길게는 5년까지도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